안녕하세요. 2014년 첫 북포럼입니다. 329회 오늘은 한승현 저자님의 스마트폰 카메라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책을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MC를 맡은 저는 안철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춤추는 디자이너 김세원입니다. 근데 요즘도 춤추세요? 당연하죠. 네. 네. 디자인도 해요. 네. 네, 저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를 홍보하고 있는 박상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외국인이면 영어 잘하시겠는데요? 조금 합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신 한승현 저자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승현입니다. 제가 기본 직업은 사진을 가르치고 사진을 촬영을 하는 건데요. 한 10년 전부터 이제 사진에 관련된 책을 저술을 하다가 지금까지 총 4권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했어요. 넌 DSLR을 들고 다니지만 우리는 스마트폰이 있다. 내가 너보다 잘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과연 정말 DSLR보다 스마트폰이 잘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어서 그러면 내가 폰카로 찍어서 사진을 올려줄 테니 너희들이 보고 비교를 해봐라 라고 주위 지인들한테 해줬더니 이제는 어떤 의심을 하냐면 디카로 촬영을 하고 폰카로 촬영한 걸로 속인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황당하고 제가 그렇게 좀 무섭게 생기기도 하고 가끔 보면 웃기게 생기기도 했지만 사기는 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럼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했는데 다른 지인이 그러면 폰카로 사진 찍는 책을 한번 내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네 말을 믿어줄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약 3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열심히 핸드폰만 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만나던 모든 사람들이 밥 먹을 때마다 놀러 갈 때마다 저는 양손에 핸드폰 2대를 들고 다녔어요. 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을 둘 다 써야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것 같았거든요. 요금 많이 나오시겠네. 요금이 한 달 평균 한 30만 원 정도? 그냥 오로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니지만 물론 가끔 게임도 하기 좋아요. 혼자서 2가지 폰으로도 하지만 사진을 찍을 때 2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어플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안드로이드용과 아이폰용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카메라 더 좋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어떤 어플을 썼을 때 제일 좋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찍으면 그게 가장 잘 나온다. 그 다음은 배운 사람들. 뭘로? 책으로 내지는 경험으로 배운 사람들이 제일 잘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이 뭐냐? 액세서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앱을 활용해서 흔히 말하는 포샵이라고 하죠. 그 포샵은 그 다음 단계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특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좀 젊으신 분들은 제일 우선을 뭘로 생각할까요? 그쵸. 후보정이 1번. 후보정이 1번이에요. 중요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따가 카톡 친구나 카스 친구 맺어서 찾아가 보면 결과 다 나옵니다. 딱 보면 알 수 있는지 많이 여쭤보세요. 보면 알아요. 왜? 찍을 수 있는 것과 후보정을 통해서 나오는 이미지가 다릅니다. 근데 가장 좋게 하는 방법은 잘 찍어서 후보정을 하면 그건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 모델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모델은 그 다음이더라고요. 모델은 그 다음. 저자님도 잘 나오세요? 자기 찍으면? 저 같은 경우에 일부러 좀 웃기게 많이 찍어요. 그냥 보기에도 웃기세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가 여기 와서 이 머리를 다 꽉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처음 뵀을 때 머리 저게 고무줄 같았거든요. 뭐세요, 이게? 머리에 하신 게? 이게 원래 드레드 펌이라는 건데 원래 머리 길이는 한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제 거 프로필에 보면 머리 길이가 한 이 정도 돼 있죠. 그걸 이제 한 석 달에 한 번씩 한 10cm 정도씩 잘라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저분해지신 거예요? 이게 나름 오늘 방송 나온다고 제일 깔끔하게
아까 일찍 오신 분들 보셨죠? 네. 좀 약간 네, 더 네, 많이 네. 지푸라기가 삐져나온 것 같이 네. 네.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피부가 깨끗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야. 그 결과물들은 조금 있다가 야, 약간의 기대됩니다. 액세서리와 네. 각도와 카메라의 테크닉이 아닌 위치 선정 이걸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책에 다 나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선명하게 찍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단 여자분들은 이뻐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피부가 다 나와. 화장을 제대로 안 하면 사진을 못 찍어요. 그래서 집에서 쌩얼이라고 사진 올리는 사진들은 여자의 쌩얼은 어디까지가 쌩얼일까요? 비비를 바르고 기본적인 눈썹 정리가 끝나고 립밤을 바르고 팩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다 사전에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주위에 스탠드나 조명이 가장 잘 비치는 곳에서 누워서 사진을 찍으면 이게 쌩얼이에요. 이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카메라로 찍어도 잘 나옵니다. 근데 야외에서 찍는다. 내 침대가 아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찾아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초점을 잘 맞춰주면 됩니다. 그 초점을 맞추는 건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터치를 잘해야 돼요.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혹시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첫 번째 폰카로 초점 조절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터치 다 할 줄 아시죠? 네. 찍고자 하는 얼굴에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무조건 가운데만 놓고 찍으세요.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얼굴이 커져요. 아. 그래서 셀카 좀 찍어보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얼굴을 작게 팔을 최대한 멀리 뻗거나 여러분들 카메라에나 다 있는 셀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5, 4, 3, 2, 1 이 시간 동안 온갖 포즈와 표정과 자연스럽게 딴 데 보고 있는 것처럼 사진을 찍습니다. 그 다음 카메라 편집 프로그램에서 윗부분을 다 잘라내요. 그리고 나서 남이 찍어준 것처럼 난 아주 자연스럽다. 대신 팔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셀카와 남이 찍어준 사진을 구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은 내 팔이 사진에 있느냐와 없느냐. 네. 근데 요즘에는 추가적인 게 있어요. 이 터치로 초점을 조절한 다음에 삼각대처럼 이렇게 길게 지팡이처럼 뻗어 나오는 거 있습니다. 네. 그걸 이용해서 디카를 거기에 달아요. 이게 디카예요. 디카랑 핸드폰이랑 와이파이로 동기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얘를 셀프 타이머를 맞춰놓고 눌러요.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리 어떻게 나올지. 난 화면으로 네네네. 보고 딱 입혀줍니다. 보고 이쪽에서는 저를 찍고 있죠. 네네. 셀프 타이머로 누릅니다. 5, 4, 3, 2, 1, 착. 그러면 누군가가 날 불러서 찍어준 사진이 되는 거죠. 가관이네요. 멋진데요? 실제로 촬영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웃긴 사진들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만 보죠? 사진만. 치킨 사진. 사진만.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진을 그럼 어떻게 잘 찍을 것인가? 첫 번째는 말씀드렸죠. 초점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 초점만 잘 맞추면 피부에 나오는 트러블이나 잡티 이런 것들 누가 해결해 줄까요? 첫 번째 조명이 해결해 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액세서리가 해결을 해줍니다. 세 번째 앱이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무조건 프로그램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촬영할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지금 MC 봐주시는 분이 피부가 아주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그쵸? 뭐라 말을 해야지. 딱히 뭐라 할 말은 없는데 예, 아주 좋죠. 감사합니다. 돌직구가 좋네. 아주 네, 깨끗하게 배곡처럼 하얗게 네.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보여주실 거죠, 좀 이따가? 그렇죠. 네. 이따가 오케이. 30분 후에 보여드릴 거니까 계속 기대하시고 계셔야 돼요. 네, 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작가들이 찍거나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면 밝기 조절을 안 해도 잘 나올 수 있느냐? 이거 다 후보 정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두 번째
뭘 조절하시면 되냐면 노출 조절이라는 걸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책에 보시면 밝기 조절하기 라고 두 번째 챕터에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 카메라 메뉴 설정 있죠? 톱니바퀴처럼 나와 있는 네. 그걸 누르시면 밝기 조절하기 내지는 노출 보정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걸 누르셔서 플러스 쪽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 자,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을 비교해 보면 밝게도 찍을 수 있고 어둡게도 찍을 수 있어요. 이게 만약 사람이라면 피부가 최소한 2톤 이상 밝아질 수도 있고요. 내가 좀 어둠의 자식이나 카리스마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다. 내지는 머리를 안 감아서 머리기름이 좀 반딱거린다. 이걸 조명빨 받은 것처럼 위장하고 싶을 때 어둡게 찍으면 됩니다. 이건 디카나 폰카나 필름 카메라나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한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춤도 추고 공연도 해요. 네, 저도 스윙을 추는데 그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어주려면 제가 직업이 사진 찍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와서 찍어주길 바래요. 근데 저도 춤을 춰야 되죠. 카메라는 웬만한 자동차 값이에요. 이걸 들고 춤을 출 수는 없겠죠. 그렇죠. 보관을 하기에도 불안하죠. 얘랑 나랑 한 지 10년이 됐어도 가지고 가면 인연이 아닌 건데.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서로 고소를 하거나 그동안 인연을 봐서 용서해 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카를 들고 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폰카를 전 2개잖아요. 그러면 폰카를 가지고 가서 최대한 잘 찍어주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폰카를 들고 서 있으면 그 앞에 가서 포즈를 취합니다. 찍어달라고. 후보정을 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전 그대로 올립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찍기에도 바쁘거든요. 왜? 용량이 너무 많이 딸려요. 핸드폰이 16기가인데 한 달이면 차요. 너무 많이 찍어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진을 무조건 많이 찍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밝기 조절해서 제대로 나온 삭제. 삭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진을 계속 이쁜 사진만 모아놓을 수 있어요. 자, 3번째, 프레임 조절하기. 이게 가장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MC분들도 나 사진 찍을 때 이게 가장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프레임이란 단어는 익숙하지 않지만 구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구도는 사진에서 쓰는 말이 정확히 따지면 아니에요. 왜? 네. 왜 그럴까? 또 비슷한 말 같기도 한데. 만약에 PD님이 네. 그림을 그리세요. 네. 하얀 도화지에 네.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어떻게 뭘 그리시겠어요? 여자. 또 돈. 자원봉사를 하시나요? 돈이 안 되나 봐요. 그 돈으로 자원봉사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렇게? 네, 좋게 해석하자고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다시 PD님. 네. 자, 여자를 그렸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뭘 그리시겠어요? 남자. 남자. 네. 다음엔? 또 뭘 그려야 되죠? 동물을 그려야 되나? 아니요. 그리고 싶은 거 있으면 계속 그리시고. 저는 꽃 좋아해요. 꽃. 네. 옆에 꽃을 그리고 싶어요. 옷은 입고 있나요? 반쯤? 반쯤? 배경은? 배경은 초원이면 좋겠어요. 초원이요. 네. 그러면 그리는데 한참 걸리겠네요? 네? 그리는데 한참 걸리겠네요? 네네네네. 자, 네. 지금까지 계속 뭘 넣으셨죠? 네. 화면에다가. 네네. 더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계속 하나씩 더했죠? 네네. 여자, 남자, 네. 동물, 꽃, 꽃, 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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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했죠? 네. 사진은 어떨까요? 한 번에 다. 아니지. 제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내가 원하는 것만 잘라서 담는 게 사진이에요. 즉 마이너스의 예술인 겁니다. 그러면 프레임이라는 말이 영화나 이런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 나와요. 앵글 좋은데 네, 맞아요. 특히 여자분들 바라볼 때 또는 풍경을 바라볼 때 프레임 좋은데 이런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럼 영화에서 쓰는 거냐? 아니죠. 사진에서 쓰던 걸 쭉 붙이면 영화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프레임이라는 단어는 구도라는 단어를 바꿔서 정확한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는 구도라는 걸 잘 잡기 위해서는 잘 잘라놔셔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무엇인지. 만약에 제가 이 위가 못생겼어요. 트러블이 있어요.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 드라이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여기를 자르고 찍으면 돼요. 내가 상체가 자신 있어요. 상체만 찍으면 돼요. 왜 전신을 다 찍어? 그쵸? 맞아. 내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왼쪽 얼굴이 이뻐요. 근데 굳이 꼭 정면으로 찍어야겠어요? 왼쪽만 찍으면 돼요. 여자친구면 다 예뻐 보여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더 예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가요? 더 정확하게 그렇지 지금 여자친구가 보고 있을 테니까 더 정확하게 세부 설명을 말 잘하셔야 해드리자면 더 이쁜 곳이 있다라는 거죠. 네. 다 예쁘지만 네. 더 예쁜 곳이 수술을 있다. 지금 이렇게 다 하시는 이쁘지만이 아니라 안 이쁜 구석도 있어요. 어디 손톱 밑이나 네? 네, 정수리 이런 데는 별로 안 이뻐요. 네, 얼굴은 다 이뻐요. 몸매도 이쁘고 마음도 이쁘고 다 이뻐요. 대신 더 이쁜 곳을 촬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남자다. 남자 셀카 많이 찍죠 요즘? 안 찍어요? 많이 찍어요. 예, 많이 찍어요. 네, 많이 찍습니다. 많이 찍어요. 많이 찍어요. 네. 오늘부터 찍으시면 돼요. 네. 그래야 카카오 스토리 친구 신청도 더 많이 들어오고요. 네. 페이스북에 내가 친구 신청했는데 신고를 해요. 맞아. 진짜 신고해요. 제가 몇 번 거절당해 봤거든요. 신고 당해봤어요. 제 개인 사진으로 올리면 신고를 당해요. 친추를 누르면. 네. 책 표지로 올리니까 광고인 줄 알고 신고를 해요. 근데 조카 사진을 올리고 친추를 하면 100% 수락이에요. 프로필 사진이 그만큼 여권 중요하다. 사진보다 중요하다. 주민등록증 사진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중요하다. 지금까지 리플 없으신 분들 프로필 때문이에요. 특히 남자분들 양복 입고 정장 입고 이렇게 찍어놓고 증명사진 올려온 분들 많아요. 많아요. 네, 제가 북포럼에서 많이 봤어요. 지금 바꾸시면 안 됩니다. 네. 왜 친구들이 신청을 안 하는지, 내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왜 친구 신청을 안 받아주는지, 그 이유는 내가 말을 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프로필을 신경 안 야, 써서. 되게 중요하다. 그럼요. 네. 제일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제일 잘 나오는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네. 뭐를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핸드폰으로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을 찍어보세요. 왼쪽이 난지, 오른쪽이 왼쪽이 난지, 난지. 위에서 찍는 게 난지, 아래에서 찍는 게 난지, 정면이 나은지. 그러시면 프레임에 대한 걱정은 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어떻게 찍어라. 정답이 없어요. 취향이 다르죠? 취향이 다 같으면 여기에 아이들도 있고 남자분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얼핏 쓱 봐서는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돼요. 분위기 착각하는데요? 아 여기 안티를 몰고 제가 오시는데. 결혼을 못 했거든요. 네. 배 아파서 그러는 건 배 아파서. 무슨 말이냐? 취향은 다 달라요. 네. 그걸 왜 남들이 정해준 기준, 그것도 누가 정해줬죠? 평론가들. 이런 사람들이 정해준 기준에 우리가 맞추고 살아야 돼. 그 사람들이 정말 사진을 잘 찍을까요? 사진 평론가가? 못 찍어요. 제가 농담으로 본다. 눈 감고 발로 찍어도 내가 니들보단 잘 찍어. 왜? 그 사람이 저랑 비교하려고 안 와요. 왜? 제가 더 잘 찍을 거 아니까.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진을 프레임을 잡을 때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내가 마음에 들게 잡으면 돼요. 다른 사람의 리플,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어떤 표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대신 정 찝찝하면 핸드폰을 하나 더 사세요. 그래서 내가 리플을 달아, 다른 아이디로. 그러면 돼요.
아, 그래서 두 개를 사신 거예요? 혹시 아이패드가 있으시다면 3대까지 됩니다. 아, 네. 자, 그리고 정말 부모님께는 죄송한 말인데 컴퓨터로 카톡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죠? 네. 부모님 주무실 때 뭐 하겠어요? 핸드폰 놀잖아요. 네. 아, 좋아요 누르세요. 댓글 다시고요. 네. 그러면 보통 부모님이 계시거나 부인 또는 남편이 있거나 자식이 있거나 가까운 친구가 한 명쯤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댓글 5개는 확보할 수 있어요. 본인 셀카를 찍어서 올려놓고 좋아요, 멋있어요, 보던 중 잘 나왔다. 이렇게 써주시면 아, 내가 얘랑 좀 친분이 있어. 내가 본 거 얘가 아는데 별말을 안 달긴 좀 미안해. 그러면 돈 안 드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갑니다. 네.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 뭐가 가감해지느냐? 프레임이 가감해집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프레임은 그렇게 네. 잡는 거예요. 네. 오케이. 너무 이제 좀 예. 그 원래 강의를 한 15분 정도 해야 되는데 사실 끊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그죠? 재밌어서. 네. 네, 토크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예. 실제로 촬영하는 방법을 화면을 보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먼저 질문을 우리 세훈 쌤부터 먼저 저부터요? 진행해 볼까요? 외모에서 작가의 포스가 느껴져요. 예. 네. 어떻게 전문 사진 작가가 되셨는지 이렇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원래 고고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오, 특이하네요. 그래서, 예, 와. 중학교 1학년 때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딱 올라왔는데 서울은 너무 아파트만 있는 거예요. 맞아. 나는 흙 좀 파고 싶은데. 예. 그래서 향토 연구반이라는 곳을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필수 조건이 답사를 갈 때 카메라를 가져오래요. 그래서 집을 뒤졌죠. 좀 살았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들고 나갔죠. 찍었는데 제가 마음에 들게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보는 책자에 보면 그 유물이 딱 보이는데 내가 찍은 거에는 찍어보니까 안 흙만 보여. 예, 아니면 흐리거나. 그래서 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래도 교회를 대학교 때까지 다녔거든요. 아, 저 사진 이렇게 오. 관중도 보고 예.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게 교회 선생님이 아마추어 작가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이제 따라다녔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리고 나서 카메라 들고 소래포구도 가고 출사를 많이 갔어요. 그분도 결혼 전이셨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진반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게 됐는데 사진을 찍다 보니까 좋은 점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고고학을 하기 위한 사진술을 배우겠다라는 목적이 컸는데 목적이 좀 약간 바뀌었었어요. 아, 이걸 하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해지는구나. 그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겠죠? 여자시겠죠? 인생의 빛을 본 거죠. 보시는 것처럼 제가 키가 크지를 않아요. 학생들은 외모를 많이 따지죠. 그쵸. 그 외모의 상위에 있는 게 카메라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몇 살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92년도에 첫 SLR 카메라, 즉 전문가용 카메라를 처음 삽니다. 제 돈으로 말고 아버지 돈으로. 이유는 하나였어요. 카메라 하나만 사주시면 제가 대학은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베팅을 하셨네요. 네, 고1 때. 네.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학원에 투자하신 비용이 엄청 났었거든요. 네. 그걸 최소한 손해를 안 보시려면 제가 대학을 가는 거여서 카메라가 되게 비쌌을 텐데 당시에. 그때 당시에 쌀이 한 8만 원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카메라가 80 얼마였어요. 와. 엄청난 금액이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라요. 어떤 사람인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재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니네 나처럼 인기 있고 싶어? 그러면 사진을 잘 찍어. 가르치는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사진을 찍는 것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과를 진학하게 됐고 사진과를 다니니까 더 인기가 많아졌어요. 네. 장비가 더 좋아졌거든요. 굉장히 인기에 연연하시는데요. 그렇죠. 중요해. 시작은 그거였어요. 시작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도 사진병으로 지원해서 갔어요. 제가 면제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군대는 꼭 가야 된다. 그래서 선천성 장염으로 면제 한번 당하고요. 네. 체중 웃어야 미달로 되나요? 네, 체중 미달로 면제를 당하고요. 체중 살이 미달요? 많이, 체중 미달? 지금 많이 쪘죠? 네, 45kg. 야. 아마 한 10년 전에 45kg부터는 이제 간대요. 근데 저 갈 때는 45kg 면제였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이젠 되겠지. 좋아졌다고 거짓말하고 이제 세 번째 신검을 받았는데 평발이래요. 와. 네,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게 사진병을 배워 넘어가고. 지원하면 요거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진병으로 지원해서 따로 신검을 받아서 군대를 갔더니 이 사진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아, 이거 괜찮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 돌사진부터 군대에서 모든 행사를 다 촬영하고 그래서 사진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제대하고 사진 스튜디오도 다니고 사진 일도 하고 가르치고 되게 그러다 솔직한 보니까, 네. 그런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사진 작가가 되셨네요, 진짜. 그렇죠. 네. 처음엔 인기였고요. 네. 두 번째는 살아갈 만한 이유가 되겠구나 싶었어요. 지금도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진짜. 되게 즐거우시고. 네. 반대로 생각하시면 네.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고민이 없으면 돼요. 고민이 없으면 돼요. 네, 고민이 없으면 그 행복합니다. 사실 그 뭐 감도나 노출, 화이트 밸런스 같은 용어들이 있는데 예. 그 일반인들이 사실 이런 용어들을 100%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그 다 알고 있어야지만 이렇게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나요? 네, 진짜. 용어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너무 용어들. 어려워요. 네. 들어도 네. 잊어버려요. 굉장히 몰라요. 어렵죠.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일제시대의 잔류 때문에 그러는데요. 노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한문 용어예요. 이걸 그냥 한글로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노출이라는 건 밝기예요. 밝기 조절, 아까 우리 밝기 조절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네네네네. 그건 아이콘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더하기 슬래시 마이너스. 이것만 조절하면 노출은 되고요. 그 다음 화이트 밸런스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WB로 약자로 돼 있어요. 네. 얘는 뭐냐? 우리가 지금 이곳에도 조명이 있죠? 네. 이 조명과 태양 아래의 조명과 클럽에서의 조명과 카페에서의 조명과 집에서의 조명이 다르죠. 네. 그렇죠.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르게 다르게 찍어야죠. 다르게 찍어야죠. 그렇죠. 이 화이트 밸런스 기능을 눌러보면 여러분들 폰카에 다 있습니다. 눌러보면 모양으로 나와요. 왜? 글씨를 못 읽는 사람도 전환은 해야 되니까. 그렇죠? 숫자를 그림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현재에도. 아프리카 사람들도 글씨 몰라도 전화해요. 모양을 인식해서. 네. 그런 사람도 쓸 수 있게끔 폰카나 디카에는 그림으로 돼 있습니다. 원숭이도 학습을 통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핸드폰을 쓸 수 있게끔. 우리 아이들 2살짜리 애들도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아이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WB 버튼은 뭐냐면 조명을 어떤 걸 쓸 거냐를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빨갛게 찍고 싶으면 현재랑 다른 조명 상태를 고르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외에서 태양 아래서 촬영을 하시는데 나는 파랗게 찍고 싶어. 사람들을 스머프로 바꾸고 싶어. 스머프로. 네? 아, 스머프로 괜찮다. 바꾸고 싶을 수 있잖아요. 바다를 파랗게 만들고 싶어. 하늘을 파랗게 만들고 싶어. 좀 더 이해가 되시죠? 네네네. 그럴 때 WB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형광등이나 백열등 모양을 눌러서 찍어보세요. 파란 세상이 됩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간단해요. 반대로 해가 지는 모습이나 석양. 이런 것들 내지는 내 여친 또는 남자친구를 좀 에로틱하게 빨간 방에 있는 사람처럼 만들고 싶어. 네. 또는 촛불이나 이런 걸 찍는데 붉게 찍고 싶어. 그럴 때는 반대입니다. 현재 상태가 백열등이나 이런 거에 있을 때 태양이나 구름을 누르고 찍으면 돼요. 그러면 붉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찍으면 붉게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들 카메라나 제 카메라나 디카나 폰카 모두 기본적으로 북유럽의 오후 2시에 세곤도에 맞춰져 있어요. 북유럽의 오후 2시에. 네, 되게 어렵지만 세곤도라는 말이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세곤도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화이트 밸런스를 포함한 이 조명들에는 다 정해진 수치가 있어요.
그 수치를 온도로 표시한 게 색 온도예요. 음, 음, 음. 오늘 영하 몇 도죠? 누가 정해줬죠? 기상청. 그렇죠. 기상청이 정하기 전에 세계에서 기후협약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 정도 추우면 2도라고 하자 오케이. 라고 정해진 것처럼 이 색온도도 이 조명은 4000, 요 조명은 2000, 핸드폰 조명은 3000 이렇게 정해줬어요. 그걸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질문이 되게 많기는 한데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도 진짜 어떻게 찍는지 여기에 대해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자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 별로 없으시잖아요. 저 여자친구 물어볼까요? 있어요. 그래서 그 폰가를 이제 제대로 찍는 방법에 예. 대해서 실제로 한번 보여주시면서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음식. 요거 다음 페이지. 네. 다음 페이지. 네. 일단은 네. 음식 사진에 대해서 찍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앞에 저희가 뭐죠 이게? 조각 케이크. 네, 조각 케이크 있어요.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 맛있어 보이지 화면 않은 전환- 거를 네. 최대한 맛있어 보이게 저기 찍는 화면 방법? 전환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중에 핸드폰을 당당하게 볼 수 있는 유일한 방송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자, 케이크를 제 앞으로 네. 갖다 놓고 저기 화면 보이세요? 네, 네. 네, 제 얼굴 보였죠? 네. 자, 케이크를 잘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기 조자님 이게 화면이 이렇게 돼 돌아가 있어가지고. 있죠? 네, 돌아가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하면 네. 보기가 더 편하시겠죠? 네. 아, 케이크를 잘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케이크 맛있어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네. 자, 근데 제가 아까 프레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죠? 잘라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고 네. 그랬죠? 네. 자, 이 접시와 케이크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어울리지 않죠? 네, 매치가 잘 안 되네요. 자, 그럼 들어갑니다. 가까이. 네. 자, 가까이 들어가서 자, 뚜레스레스 사우루스인가? 예, 이게 방송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뚜레쥬르 거죠? 잠깐만요. 예. 자, 얘를 핸드폰이 꺼졌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아니, 이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문제가 오류가 있는 나. 것 같은데. 네, 오류가 나. 오류가 났어요. 네, 다시. 자, 다시 와이파이로 보이네요. 연결해서 스크린 쓰는 거죠. 예. 이게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서 다른 네.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설정을 조금만 바꿀게요. 이건 지금 어플 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이거 찍는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예. 어플도 중요하지만 처음 기본 촬영은 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를 해서 초점을 맞추라고 그랬죠? 자, 근데 접시가 좀 나오죠? 네. 자, 더 들어갑니다. 아, 자, 그럼 초점이 안 맞죠? 네. 최대한 맞출 때 조금만 뒤로 움직이면 초점이 오케이. 맞았어요. 네, 네, 네. 조금씩 움직이셔야 돼요. 오케이. 자, 맞았죠? 네. 촬영. 하고 나면 결과가 잠시만요. 이게 사실 제 폰이 아니에요. 네, 제 폰입니다. 이게 에러가 났네요. 안드로이드 그래서 예, 네. 에러가 났어요. 다시 찍어 드릴게요. 아이폰은 괜찮나요? 안드로이드가 안 좋아서 그런가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이 프로그램이 안 좋은 것 네.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네. 다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 있어요. 오케이. 자, 보이시죠? 네. 자, 이게 핸드폰 걸 직접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작게 보이지만 아까 원래 상태 보이시죠? 네. 자, 요걸 아까 그 사진처럼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촬영을 하시면 더 깔끔하게 찍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은 내가 뭘 포커스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렇죠.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잘라내기, 네. 프레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몇 장 보여드리면
사람들이 디카로 찍었냐고 많이 오해를 해요. 음. 다 제가 밥 먹기 전에 차 마시기 전에 예. 그렇게 폰카로 찍어놓은 사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다수의 사진들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사진들 중에 딱 4장 빼고는 전부 다 폰카예요. 이 4장은 왜 폰카가 아니냐? 그 초점이 맞는 범위를 설명하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확연한 차이가 보이려면 화질이 좋아야 돼서 그건 필카로 제가 썼던 책에서 쓴 방식대로 그 사진만 빌려왔어요. 그거 빼고는 다 폰카로 찍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음식 사진 두 번째 뭐가 중요하느냐? 빛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손에 들고 있죠? 네. 자, 보시는 위치에 따라서 위에 금박이 보이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금박이 안 보이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 무슨 말이냐? 빛을 조절할 수 없으면 음식을 움직이시면 돼요. 특히 남자분들, 자제분들하고 또는 부인하고 어딜 식사를 하실 때 사진 좀 찍겠다는데 밥 먹는 식탁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면 빨리 카메라 치우라고, 네. 핸드폰 치우라고 하시죠. 네. 그러시면 집에 가서 밥 못 얻어 먹어요.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접시 정도는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네? 어디로? 조명이 제일 잘 보이는 쪽으로. 그래서 저는 항상 식당을 갈 때 또는 커피숍을 갈 때 구석진 자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조명이 있는 자리. 아니 그러면 카메라에 사실 조명이 있잖아요. 예. 플래시. 플래시가 예, 있죠. 플래시를 가지고 찍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진 않는데 네. 잘 나오지는 않죠. 아.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안 예. 예뻐요. 플래시가. 물론 팁이 있긴 해요. 그 플래시 부분에다가 휴지나 담배 비닐, 여자 맞아. 스타킹 조각 책에 나와 있어요. 네. 그걸 이용해서 찍으시면 조금은 자연스러워지는데 음식 사진의 생명은 빛이에요. 첫 번째는 프레임, 두 번째는 빛. 그 빛을 조절할 수 없으면 줄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네, 텐데 음식 사진은 첫 번째 뭐라고요? 프레임. 프레임. 자, 가감하게 잘라버리셔야 돼요. 두 번째 빛. 빛. 빛을 따라서 음식을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야, 근데 식당에서 이렇게 빛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잠깐은 괜찮아요. 신경 안 써요? 아, 네. 신경 안 써. 참고로 네. 음식을 배달해 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없지만 않으면 아. 네, 뭐라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진을 잘 찍으면 그 식당에도 도움이 되죠. 진짜 홍보가 그렇죠. 되는데. 예. 가끔 제가 욕 먹을 때가 그럴 때예요.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 하거나 페북에 올리거나 이런 제 거 카스에 올렸는데 그거 보고 찾아가요. 아. 근데 맛이 되게 없어. 좋은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네, 아니야. 넌 도대체 어디서 사진을 찍은 거야? 이 음식 어디서 찍은 거야? 전화가 와요. 너 어디야? 와봐. 특히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화를 내요. 그러면 제가 갈 수밖에 없는 분들 있잖아요. 네. 갑이신 분들. 네. 가서 보면 여기에서 찍었어요. 네. 찍어봐. 찍어서 보여드려. 왜 넌 그렇게 나오지? 전 위치를 아니까. 어떤 위치? 빛을 아니까. 그래서 네. 음식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음료 사진인데 음료도 그럼 비슷한 관점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음료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다 프레임이에요. 모든 사진은. 두 번째 음료 사진 찍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앵글이라는 겁니다. 앵글. 앵글? 앵글? 자, 이것도 좀 어렵죠? 네. 이게 미술에서 보면 구도 안에 앵글 플러스 프레임이에요. 어렵다. 네, 굉장히 어렵죠? 네. 자,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셀카 찍을 때 여러분들 카메라 어떻게 올려서 찍죠? 이렇게. 이렇게 요즘엔 이렇게도 많이 찍어요. 딴 데 보고. 네, 근데 예전에는 기본은 셀카 각도라는 게 있죠. 네. 45도. 상광 45도. 네. 네. 이게 하이 앵글이에요. 하이 앵글. 하이앵글. 높은 데서 찍는다. 그렇죠. 전문 네. 영화예요. 그렇죠. 이거 알아두면 어디 가서 좀 잘난 척 하실 수 있어요. 나 하이 앵글로 찍고 나 있어. 네. 세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뭐냐? 기준은 하나. 프레임 안에 있는 모델이 기준이에요. 내가 케이크를 찍으면 케이크 모델이죠. 그쵸? 케이크 기준이에요. 케이크보다 위에서 아래로 찍으면 하이 하이 앵글. 앵글. 반대로 케이크보다 아래에서 찍으면 로우 로우 앵글. 로우 앵글. 그러면 같은 높이에서 찍으면 아이 앵글이라고 합니다.
아이앵글. 간혹 아이앵글이라고 하면 좀 배우신 분들이 이런 말을 하죠. 눈높이구나. 아니에요. 아이의 높이구나.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피사체의 정중앙에 카메라의 렌즈가 위치해 있어야 렌즈가 돼요. 여기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이걸 찍는다면 얘의 정중앙에서 카메라 렌즈가 위치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위아래가 왜곡이 하나도 안 생기는 자리예요. 그래서 호빗은 호빗처럼 나오고 슈렉은 슈렉처럼 나오고. 슈렉은 슈렉처럼 나오는 자리. 그런 자리가 필요해요. 가끔 가다가. 어떨 때 음식이나 음료 사진 찍거나 제품 사진을 찍을 때. 그러면 음료 사진 같은 경우에 하이앵글로 찍어야 잘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음료는 일단 하이예요. 왜? 내용물이 보여야 되니까. 자, 세 번째. 음료 사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잔이에요. 그릇. 커피를 대접에서 먹느냐, 종이컵에 먹느냐, 커피잔에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제가 많은 카페를 가봤지만 잔이 이쁜 카페는 2번, 3번 가요. 제가 커피를 먹어봐야 얼마나 먹어봤겠어요. 그쵸? 네. 여러분들 커피 전문가 계실 수도 있어요. 저 하루에 7잔도 먹거든요. 사람 만나느라고. 근데 저보다 많이는 안 드실 거예요. 근데 커피 맛은 비슷해요. 뭐가 다르냐? 잔이 달라요.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달라요. 서비스라든지 외모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데 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음료 사진은 잔이 생명이라는 거. 자, 세 가지 제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쵸. 음료 사진은. 하이엔드. 하이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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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옆에서 배워도 좀 이해력이 떨어지는 분들. 영어 잘하시는 거 맞아요? 아, 예,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인물 사진입니다. 네. 인물 사진. 근데 저희 이 사진을 보면서 그 모델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네요. 조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니 보면 왼쪽 사진하고 오른쪽 사진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아무튼 그렇죠. 네. 자, 자, 인물 사진에 대해서 어떻게 찍으면 잘 나올까요? 자, 인물 사진 제가 앞에도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본인을 찍든지 타인을 찍든지 간에 관찰이 제일 중요합니다. 관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셀프 카메라의 사진에 우리 교재에도 제 사진이 몇 장 나오지만 표지에도 있지만 저는 사진을 찍자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러면 딴짓하다가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제 얼굴을 제가 관찰을 많이 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남이 찍어주면 사진 테크닉도 마음에 안 들고 밝기도 마음에 안 들고 난 이쪽 얼굴이 좋은데 자꾸 이쪽 얼굴을 찍어놓고 나는 머리가 큰데 머리를 더 크게 찍어놓고 난 다리가 짧은데 더 짧게 찍어놓고 귀엽지? 네가 보기엔 귀엽냐? 네, 이런 생각 들죠? 네. 안 그래? 네. 맺힌 게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한이 많아서 네. 한이 많아서 그래요. 한이 많아서. 자, 그러면 인물 사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아니요. 모델? 찍히는 사람이 만족하느냐 못하느냐예요. 중요하다. 그렇지. 원래 잘 나온 사진은 네. 제가 잘 나와야 잘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치. 단체 사진. 단체 같은 사진도? 맞아. 그렇죠. 네. 인물 사진을 제일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잘 찍었다라는 말을 듣는 방법이에요. 그러려면 제일 우선적으로 그 사람을 관찰하셔야 됩니다. 대신 숨어서 보지 마세요. 네. 숨어서 찍지도 마시고요. 네. 당당하게 앞에서 찍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잘 나옵니다. 두 번째, 인물 사진을 잘 찍는 방법. 많이 찍으세요. 눈도 감고요. 입꼬리도 바뀌고요. 표정도 바뀌고요. 조명도 바뀌고요. 좀 더 밝아 보이죠, 여기? 네. 네. 조명도 바뀌어요. 많은 게 바뀌어요. 사람은 움직이죠. 네. 안 움직이면 인물 사진이 아니라 풍경 정물화. 사진이나 정물 정물화. 사진이겠죠. 그쵸, 그쵸. 인물 사진은 움직이는 사람을 찍기 때문에 많이 찍으셔야 돼요. 단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는 게 좋을까요? 눈. 네. 눈에다가. 일단 눈에 맞추는 거예요.
셀카 사진 각도가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셀카로 찍으면 눈이 커지고 턱은 갸름해지고 피부는 뽀해져요. 이게 사진의 기본적인 렌즈의 기본적인 원리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인물 사진을 가장 잘 찍는 방법이 이 각도잖아요. 그쵸. 45도, 45도. 상방 45도. 이게 왜 제일 잘 나올 수밖에 없느냐? 약간 어려운 얘기 잠깐만 할게요. 초점이 맞는 범위.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이 가장 배경이 흐리게 될 수 있는 것들을 아웃포커스라고 그래요. 네. 초점이 흐려진다는 얘기죠. 어디가? 배경이. 배경. 근데 그 최우선 방식이 가까이에서 찍어라예요. 자, 여러분들 팔이 2m, 3m 되진 않죠? 이게 카메라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최소 거리예요. 40cm에서 45cm. 디카가. 근데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눈. 눈이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셀카 찍어놓은 거 자세히 봐보세요.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 이마는 이만해져요. 머리는 이만하게 나와요. 대신 눈도 이만해져요. 근데 뭐만 보죠? 보고 싶은 것만. 그치. 눈이 커졌죠? 된 거야. 자기 만족이죠. 네, 끝이에요. 맞아. 일단 셀카니까 인물 사진은 누가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내가 찍히는 마음에 사람이. 모델이. 모델이. 근데 눈이 커졌어. 그 다음은 피부. 자,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아웃포커스라고. 초점이 흐려지면 피부는 자연스럽게 하얘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인물 사진 끝. 피부 부드러워졌어. 눈 커졌어. 뭘 더 바래?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게 턱도 갸름해져. 갸름해지고. 사실 저도 셀카를 가끔 찍는데요. 예. 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이 좀 커지고 예. 그러려고 찍거든요. 이렇게 딱 찍어요. 예.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반응이냐면 왜 눈을 치켜드냐. 아. 재수 없다. 눈은 크게 뜨냐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각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보는 사람들의 기준은 똑같아요. 보는 사람의 기준. 네. 기준은 똑같아요. 내 만족도는 다 달라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사진 10장 붙여놓고 눈 큰 게 이쁘냐 눈 작은 게 이쁘냐라고 물어보면 눈 큰 게 이쁘다고 합니다. 왜 서클 렌즈를 끼고 드라마에 나오겠어요? 맞아. 이뻐 보이라고 하는데 서클 끼고 있어. 왜? 이뻐 보여야 되니까. 배우들이 서클 렌즈를 끼는 이유가 눈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인물 사진은 눈. 네. 자, 또 다른 사진 얘기를 해볼까요? 자,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풍경 사진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실내에서도 찍기도 하고. 예. 풍경 사진 찍는 어떤 또 노하우가 있을까요? 풍경 사진을 제일 잘 찍는 방법은 남의 사진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도둑질도 처음에는 어렵죠. 2번 하면 쉽나요? 쉽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이 꼭 남의 재물을 탐하는 도둑질이 아니에요. 마음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찍어서 찍는 것도 일종의 도둑질이라면 도둑질이에요.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근데 사진은 도둑질을 잘해야 돼요. 뭘? 그 장소를 만들어준 사람한테 허락을 받지는 않죠. 사진 한 장 찍으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풍경을 저에게 주셔서 네, 부처님한테 삼라만상을 만들어 주셔서 저희에게 이런 풍경을 주셔서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다만 같이 공유한다고 하죠. 우리는. 그렇죠? 이 공유를 하려면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많이 보셔야 돼요. 페북 많이 다니시고요. 카스 많이 다니시고요. 네이버나 이런데 오늘의 사진 많이 보시고요. 시간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보이시는데 전시해 보세요. 네, 전시회. 전시회. 꼭 돈 주고 예술의 전당, 뭐 세종문화회관 꼭 이런 데 가라는 게 아니고요. 인사동이나 이런 데 가면 공짜 전시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한 10년쯤 노력해야 찍을 수 있는 사진들이 전시장에 쫙 걸려 있는데 공짜야. 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거든요. 전시회는. 그 만족감을 내 발자취로 만족감을 채워주고 대신 나는 그 사람의 사진을 눈에
담아오고 마음에 간직하고 오시면 돼요. 그랬을 때 풍경 사진을 찍는다면 내가 그거와 비슷한 장소에 가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던 그 기억이 내 손과 내 눈과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나도 그렇게 찍게 됩니다. 풍경 사진. 아시겠죠? 그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 다른 타인들이 예쁘게 찍어놓은 사진들을 이제 보고 이제 잘 찍었다 하는데 솔직히 이제 내가 찍은 사진이 가장 좋잖아요, 차이가고. 그래서 그렇죠. 그 혹시 그 가장 추천해 줄 만한 풍경 사진 찍을 만한 장소가 있을까요? 풍경 사진을 가장 찍을 만한 곳이라고 한다면 내 집 앞. 집 앞? 아, 오, 집 앞. 특이하네요. 예. 내 집 앞도 모르면서 어딜 비행기 타고 가요? 500만 원 들어서 유럽 투어 갔다 왔어요. 사진을 발로 찍었어요. 글은 발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도 발로 찍을 수 있어요. 대신 어떻게 찍죠? 생각하고 찍으면 손으로 찍을 수 있죠. 무슨 말이냐? 내 집 앞에 늘 일상의 모습을 기록을 하다 보면 다른 동네 가도 그 동네의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고요. 많이 찍다 보면 한 장을 찍는 기회가 밖에 없을 수가 있죠. 버스 정류장에 잠깐 멈췄을 때 저 밖에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이들이 놀고 있고 또는 아까 누가 좋아하시던 여자가 있고 그런 걸 한 장만 찍을 수 있는데 내가 평소에 사진을 안 찍어봤으면 준비하다가 끝나겠죠. 네. 그렇죠. 무슨 말이냐? 내 집 앞을 잘 찍을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어. 그게 되게 풍경- 중요한 얘기 네, 같은데요. 정말 진짜. 좋은 말씀. 네. 좋은 말. 자, 실내 촬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빛을 되게 강조하셨는데 예. 실내 촬영 같은 경우에는 빛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어둡게 나오기도 하고 잘 안 나오기도 하는데 예. 그런 경우는 어떤 후레쉬 같은 거를 활용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명을 쓸 수 없다면 플래시를 써야 되는데 이 플래시를 쓰다 보면 신고가 들어가죠. 그쵸. 아, 저 사람 나 찍는 거 아니냐. 다들 도끼병 걸려가지고. 예. 난 초상권이 있는데 왜 나를 찍느냐. 자기 안 찍거든요. 내 셀카 찍고 있는데 예? 자기 나온다고 뭐라고 해요. 내지는 잘못한 사람들이 실내 모습을 찍고 있으면 자기 나오면 안 된다고. 난 네가 없어야 찍을 수 있어.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 예,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실내 사진을 잘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없을 때 찍으세요. 언제가 제일 없을까요? 가게 문 열 때. 새벽에 가게 문 열 때. 예, 새벽에 가서 찍으신 분들은 대단하신 물질적인 도둑질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고요. 예, 현장 답사라고 하죠. 그러신 분들. 경험이 되게 다양하실 것 같으세요. 예, 저는 경찰서도 많이 불려가 봤어요. 사진 찍다가. 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사진 찍다가 담도 넘어봤고 사진을 찍으려고. 근데 이 실내 사진을 잘 찍으려면 사람이 없는 시간에 가야 돼요. 문 여는 시간 또는 문 닫는 시간 이때 찍어야 돼요. 아니면 브레이크 타임 바로 전. 바로 전. 2시 30분에서 3시 사이. 이때가 실내 사진 찍기 가장 좋습니다. 왜? 회사원들도 그때쯤 되면 긴장이 풀려요. 직원들,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긴장이 풀려요. 그래서 내가 뭘 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사람도 별로 없어요. 없어. 그래서 실내 사진을 가장 잘 찍을 수 있는 사진 시간대는 문 연 다음이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2시 반에서 3시 반 사이. 이때가 제일 좋습니다.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도 이때가 사람 제일 없어요. 왜? 점심시간에 약간 좀 교양 있어 보이려고 밥을 안 먹고 브런치로 대충 하고 관람을 하죠. 그리고 커피 한 잔 들고 사무실 들어가서 식사 뭐 하셨어요? 전시회 관람하고 왔어. 이런 사람들이 2시까지 있어요. 그분들이 빠지는 시간. 네. 2시 반에서 3시 아주 반.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되게 독특한 방법이신 것 같으세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노하우인데요. 야경. 밤에 사진 찍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진짜. 진짜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연속 사진 일단 야경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잘 찍을 수 있을까요?
야경 사진은 조명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빛이 없는 곳에선 방법이 사진이 없어요? 방법이 없죠. 아. 방법이 없어요. 음. 딱 하나 방법이 있어요. 집에 돈나무가 있으신 분들은 그 돈을 좀 따다가 조명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세요. 영화나 드라마 찍으면 조명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조명 하나 들고 다닐 정도면 20만 원이면 돼요. 너무 비현실적이잖아.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거 해야 될까요? 얘기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얘는 이제 더 테크닉적인 거니까. 네. 근데 야경 사진이랑 이 조명을 이용한 사진이랑은 달라요. 야경 사진이라는 건 뭐냐면 밤에 찍어야 야경이고요. 그렇죠. 야간에 경치를 찍어야 야경입니다. 아, 야간의 그쵸? 경치. 실내에서 찍는 건 야경 사진이 아니에요. 밤에 경치를 찍어야 야경 사진이에요. 그럼 그걸 가장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풍경 사진 플러스 야경 사진은 삼각대를 써주면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네. 된다. 여러분들 흔히 산발이라고 많이 부르죠? 네, 네. 네. 산발이라고 많이 부르는 이 삼각대가 휴대폰용으로도 있어요. 아, 네네. 요만해요. 봤어요. 교재에 나와 있어요. 교재. 교재. 규제. 보시면 돼요. 규제야, 규제. 책에 나와 있어요. 지금 가격은 비싸진 않나요? 한 2만 원? 네. 2만 원 정도 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혹시 디카 사신 분들 많죠? 사은품으로 삼각대 주죠. 그거 디카에 쓰시는 거 아니에요. 왜? 거기에 디카를 올리시면 바람이 불면 카메라가 망가져요. 네, 공짜 좋아하시다가 3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카메라가 망가져요. 그걸 집에 그냥 놔두지 마시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실 때 크기도 되게 가볍죠, 작고. 그렇죠. 이걸 가져가시는데 하나만 사시면 돼요. 폰카를 잡아줄 수 있는 집게 클립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검색창에 뭐 핸드폰 액세서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나와 있어요. 대략 얼마 정도 하죠? 10,000원? 만 원. 원? 네. 괜찮네. 싸죠? 네. 네. 그리고 풍경 사진 제대로 찍는 거예요. 크기도 크지 않죠? 예. 손가락 3개 정도 크기. 휴대가 가능한. 예. 펼치면 요래요. 접으면 요래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고요. 그래서 야경 사진은 흔들리지 않는 삼각대를 이용해서 빛이 있는 곳에서 찍어야 된다. 그렇죠. 네. 빛이 있어야 되고 삼각대가 있으면 네. 최고로 잘 찍을 수 있어요. 네. 다만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네. 조명이 있죠. 우리가 지금 샘플로 보여지고 있는 이 사진 얘는 에버랜드예요. 아, 에버랜드. 에버랜드 에버랜드에 저런 데가 있었어요? 저도 있어요? 입구에 저기 유령들이 막 둥둥 떠 있어요. 아, 저기 유령이었구나. 예. 저거를 잘 찍는 방법, 조명을 잘 찍는 방법은 뭐냐면 아까 우리 인물 사진이나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뭘 잘하라고 그랬죠? 터치. 터치. 그렇지. 터치를 조명에다가 하세요. 아. 그러면 어두워집니다. 네. 뭐 빼고? 조명 빼고. 빼고. 그러면 뭐가 잘 나올까요? 조명이 잘 나옵니다. 터치를 조명에다. 터치를 조명에다. 만약에 내가 가로등 아래에서 찍는다. 가로등을 같이 쭉 또는 도시의 다리 야경을 쭉 이렇게 다리가 이쁘게 돼 있는 걸 찍고 싶다. 그 다리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다리의 조명에다가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화면이 자연스럽게 어두워집니다. 무슨 말이냐? 디카나 폰카나 내가 찍고자 하는 데다가 맞추면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동 노출 기능이 여러분들 카메라나 폰카에 다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시면 야경 사진이 오케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기본적인 카메라 기능을 가지고 많이 찍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어플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많이 활용하실 텐데 저자님께서는 어떤 걸 주로 많이 하세요? 전 사이메라와 네. 카메라 360을 되게 많이 써요. 아, 여기다. 여기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면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새로운 세상이 열려. 네. 어.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 네, 한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촬영을 할 때도 이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카메라 360에 요 표시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안드로이드용에는 틸트 슬러시 시프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얘를 누르면 여기 가운데 밝은 부분이 있죠. 네. 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영역을 조절하는 거예요. 아. 요 부분만 선명하고 나머지는 흐리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크기가 너무 작죠? 네. 그걸 키우려면 위아래로 이렇게 손을 터치를 움직이면 커집니다. 또는 반전도 돼요? 작아집니다. 근데 내가 가로 말고 세로로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요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러면 이 크기를 줄이려면 반대로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돼요. 오케이. 네. 요런 기능을 이용해서 만약에 케이크를 찍는다. 네. 인형을 한번 찍어 주시죠. 아, 인형을 네. 찍어드릴까요? 자, 인형을 찍는다면 자, 이 뒤에 책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되게 지저분한 게 많이 있죠? 네. 자, 근데 내가 요 곰돌이만 선명하게 찍으려면 이렇게 위치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크기를 좀 조절한 다음에 그 밝은 부분이 선명하게 나오는. 그쵸? 아. 밝은 부분만 선명하게 나오니까 크기 조절을 하고 터치를 한번 살짝 해줘서 녹색 불이 들어오면 찰칵. 아, 녹색 불이 어디 들어온 거예요? 자, 보세요. 가운데. 이렇게 누르면 초점이 맞으면 녹색 불이 들어옵니다. 잠깐 사라져요. 예. 들어오죠? 잠깐 나왔다가. 네. 잠깐 나왔다 사라지죠. 네. 요렇게 아, 되면 그래서 선명하게 사각형 맞았다라는 겁니다. 있는데 말씀하시는 그쵸. 거구나. 사각형. 자, 요 사진을 보면 자, 보이세요? 이 옆에가 흐려진 거. 화질 되게 여기 좋네요. 흐려졌죠? 네. 곰돌이가 선명하죠? 네. 자, 근데 내가 이 뒤에까지 더 흐리게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이게 여러 번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 크기를 생각보다 작게 하셔야 됩니다. 작게 해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하시면 훨씬 낫네요. 훨씬 네. 낫다. 자, 어때요? 어우. 곰돌이가 살아 있어요. 살아있죠? 여기 있는 애랑 다른 애 같아요. 네, 너무 달라 보이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책에 있는 사진들이 이렇게 해서 찍은 것들도 있고요. 네. 그냥 오리지널로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 자, 이 사진과 이 전 사진을 비교해 보면 얘는 여기까지 선명해야죠. 케이크 부분까지. 네. 근데 아이고. 여기 보면 이 부분이 더 흐려졌죠. 네. 네. 화질이 좋으니까 한 10만 원 더 비싸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음식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고 사람들이 가서 보면 화를 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초점을 조절하는 밝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밝기는 그 전에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초점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 안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이메라의 기능 중에 네. 아, 방금 했던 카메라 360. 카메라 360에서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기능이고요. 네. 촬영할 때부터 저게 조절이 가능한 거고, 아, 자, 이 사이메라에 정말 놀라운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기능 기대되는데요. 자, 찍은 사진도 되고 네. 기존에 있던 사진도 됩니다. 미인이시네요. 네, 네. 여자친구입니다. 오.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좋아하겠죠? 네. 자, 이 사진은 별로 흠잡을 것 없는 얼굴이지만 네. 흠잡을 데가 없어요. 네네네. 예, 네,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저 조금 이따 가야 네. 돼요. 완전 네. 미인이세요, 진짜. 자, 이 사진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할 데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하지만 가능해져요. 네. 어떻게? 왼쪽 하단에 네. 마법봉처럼 생긴 막대기를 클릭을 하면요. 아, 너무 스마트 뷰티. 예. 음. 편집, 보정, 효과, 미용이 있습니다. 편집은 말 그대로 뭐 사진을 자르거나 좌우로 바꾸거나 뭐 콜라주로 해서 사진을 잘라서 연출하는 거고요. 아, 보정은
밝기, 사진의 밝기나 이런 대비, 밝게 되거나 어두워지거나 이런 오케이, 것들을 오케이. 네.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채도 얘를 많이 씁니다. 여자분들이. 그래서 색을 빼주면 왠지 좀 약간 분위기 더 있어 보이죠. 네. 네. 이렇게 하고 아예 싫은 사람은 이렇게 빨갛게. 무섭네요. 예. 네. 느낌 많이 귀신. 다른데? 네, 좋아하는 사람은 좀 더 네. 약간 앤틱한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선명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이 여자분이 너무 싫다 난 사진을 찍었는데 근데 사진을 줘야 된다. 네. 선명하게 해서 잡티를 다 살려드릴 수 있어요. 네. 자, 근데 그랬다간 네. 무슨 일을 당할지 네. 모르니까 네. 다시는 안 볼 분들한테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건 네. 뭐냐면 아까 우리 블러라고 해서 배경을 흐리게 하는 걸 했었죠. 곰돌이 인형. 네. 네네네. 자, 얘는 원형도 있습니다. 자, 얼굴만 선명하고 선명하게 나머지를 다 흐리게 할 수 있는데 오케이. 이 얼굴의 형태가 작아지죠? 네. 네. 자, 일단 눈을 기준으로 해서 옆에 머리카락은 살짝 흐려지게 합니다. 크기 조절. 그런 다음에 이 밑에 요 레버 있죠? 지금 움직이는 요 레버를 네. 조절하면 얼마나 더 흐리게 될지가 배경이 아, 지금 선명하죠, 배경이? 네네. 네네. 자, 점점 갑니다. 흐려집니다. 흐려졌습니다. 네네. 완전히 달라지죠. 네. 그림 같아요. 그렇죠. 그림 같아.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크기 조절을 한번 해서 느낌을 보고 아,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아, 적용을 누르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뭐?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저장 꼭 해야죠. 예. 이거다 하고 핸드폰 예. 놔두면 없어져요. 느낌 진짜 많이 다르네요. 네. 네. 최고의 기능입니다. 자, 근데 이걸로 만족 못 하세요, 여자분들은. 미백이 안 됐잖아. 잡티 제거 안 되나? 됩니다. 미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 자, 첫 번째, 눈 크게, 성형 스마일, 네, 성형 가름하게, 수술이에요. 터치 이거는- 성형. 성형을 지금 이건 조작 아니에요? 조작? 자, 참고로 눈이 아주 큰 친구인데 네. 네. 아, 눈도 커져요? 네. 네, 자, 커져요. 눈 크게를 눌렀습니다. 오케이라고 나오죠, 왼쪽 상단에. 네, 네. 자, 이제 눈을 키워보겠습니다. 귀신네 귀신. 다루상 아닌가? 자, 놀라지 마세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자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야. 매일같이 변하고 있어요. 야. 자, 참고로 손 안 대도 눈은 큽니다. 네, 제 네, 여자친구는. 네, 네. 근데 이제 눈이 작다고 가정했을 땐 이 아이의 도움을 받으면 네.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끝이냐? 네. 아니죠. 네. 갸름하게 아. 턱 깎는 거. 턱을 야. 깎아주겠습니다. 얼굴을 줄어드리겠습니다. 와. 야. 자, 요 사진 자세히 보세요. 요 사진과 요 사진. 네. 얼굴 아니 굉장히 얼굴도 작아지는 것 같은데요? 작아지죠. 작아지죠. 갸름하면서 턱 작아집니다. 깎았는데. 저거 양악 수술한 효과잖아요. 네, 그러네. 몇 천만 원 들여서 수술한다고 잘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이 공짜 어플 하나로 소개팅이 와. 들어오겠네요. 아, 이거 박수를 보내야겠는데 이거. 좀 던져주시죠.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와, 신기하다. 자, 이 아이가 끝이 아닙니다. 네. 하나만 더 소개해 예. 주시죠. 네. 시간이 없어서. 웃지 않는 아이들 어. 웃겨보겠습니다. 입꼬리가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입꼬리를 봐주세요. 네. 내려갑니다. 이야. 세상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 자, 이 기능 말고도 다른 기능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씩 시간 나실 때 해보세요. 누구 찍어서? 자기. 본인 찍어서. 본인 찍어서. 남의 얼굴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로 성형하기도 있어요. 턱을 밀어넣거나 머리를 크기를 줄이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사이메라 말고 아까 카메라 360 같은 경우에는 얼굴 보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있어요. 아, 원래 설정을 해놓으면요. 예, 잡티 제거. 음. 찍을 때부터 이미 미백이 돼서 찍혀요. 네.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프레임과 앵글이 더 중요하다. 잘 찍어야 보정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되게 신기한 기능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을 네. 것 같아요.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기 온라인, 오프라인 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들 손들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이벤트 말씀드렸죠. 저희 지금 셀카 좀 찍으세요. 셀카 찍어가지고 빨리 찍어서 올려주세요. 네, 저희 북포럼 클럽 그룹에다가 올려주시면 선정해가지고 사은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었죠? 셀카 어떻게 찍는다고요? 예.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상방 45도. 네, 눈은 크게. 네, 고개를 들어서. 네, 네. 자, 찍어주시면 되고요. 예쁘다고 선택되지 않습니다. 네. 전 참고로 재밌는 거 좋아해요. 네. 굉장히 진풍경이에요. 전부. 자, 네. 질문하실 분들. 자, 지금 다 찍으세요. 예, 네. 찍으시고. 네,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네, 앞에. 앞에. 예, 핸드폰. 그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었을 때 네. 인쇄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예. 요즘 핸드폰 사진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 많이 인쇄를 하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까지 커졌을 때 안 깨지는 그런 게 있나요? 자, 카메라의 기본 설정에 보면요. 파일 크기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폰카에도 있어요. 그걸 가능한 제일 크게 하세요. 그리고요. 크게 인쇄를 하고 싶으시면 조명을 사용하시거나 야외에서 촬영을 하세요. 그러면 최소한 A4 정도까지는 키울 수 있어요. 제일 큰 사이즈로만 작업을 한다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감도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가장 낮은 숫자로 쓰세요. 그래야 인쇄가 가능해요. 감도. ISO 또는 감도. 네. 그걸 제일 낮은 걸로. 그 카메라에 있는 저감도 그 기능. 예, 저감도라는 게 낮은 감도를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고감도는 높은 감도. 대신 고자가 붙은 감도는 어두운 곳에서도 충분히 찍을 수 있지만 대신 피부에 트러블이 있는 것처럼 잡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렇게 찍었으면 뭐 하시면 돼요? 보정. 그렇게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앱에서 뽀얗게 부드럽게로 보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아, 예. 네. 저기 온라인 질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 김영서 님이 질문인데요. 인물 사진에서 눈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안경 쓴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안경을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네. 좋은 거 사세요. 코팅이 되어 있는 안경이 있고요. 코팅이 안 돼 있는 안경이 있습니다. 렌즈가 코팅되는 것도 비싸요. 그렇죠. 멀티 코팅이 돼 있을수록 단가가 비싸져요. 근데 난 안경을 쓰고 찍는 게 좋다. 안경으로 가려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 알을 빼세요. 안경알을 빼고 테만 끼고 속에 렌즈 끼고 찍으세요. 그러면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요. 안경테로 얼굴도 가려지고요. 일석이조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안경을 이렇게. 예, 진짜네? 예, 네, 이런 쓰세요. 네. 그게 아주 좋아요. 괜찮은데요? 나오나요? 예. 좋아졌어요. 네. 좋아졌어요. 훨씬 낫다. 훨씬 야. 만 원이에요, 만 원. 예, 네. 만 원. 웬만하면 더 많이 가려주지 그랬어요. 자, 질문 또 있으세요? 카메라 찍으면서 이런 게 되게 궁금했다. 궁금하신 분? 아, 저 있는데요. 네. 그 사실 지금 오늘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 예. 대부분 이제 얼굴에 관련돼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 예. 셀카 부분에서. 네. 근데 이제 그 저희가 타인을 좀 찍어줄 때 좀 몸매가 여자분들 같은 경우 몸매가 예쁘게 나온다거나 네. 남자분들도 좀 이렇게 핏이 좀 예쁘게 나오는 예. 그런 구도나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구도 궁금해요. 아니죠. 앵글과 프레임. 앵글과 프레임. 네, 정확하게 짚고 네, 넘어가야 알겠습니다. 돼요. 네. 자, 앵글과 프레임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전신 사진 찍을 때 제일 잘 나오려면 네. 자, 여러분들 증명 사진 찍을 때 사진관 아저씨가 뭐라고 하죠? 턱 당기세요. 네. 윗머리 이렇게. 음. 자, 그 상태에서 아래를 바라보시고요. 찍히시는 분들 입장에선 아래를 바라보시고요. 찍는 사람은 가능하면 아래에서 찍으세요. 무슨 앵글이죠? 로우 로우 앵글. 앵글. 똑똑합니다. 우리 진짜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전신 사진은 로우 앵글이에요. 왜 그래야 되죠? 자, 카메라와 길어 보이잖아. 멀어지면 작아져요. 어. 그렇죠? 카메라와 멀어지면 머리가
작아져요. 작아져요. 어. 카메라와 다리가 가까우면 다리는 길어 보여요. 길어져요. 어. 다리도 길어지고 머리도 작아지는데 뭘 원하세요? 그걸로 끝입니다. 어. 전신 사진은 로우 앵글. 그리고 다만 찍히는 사람이 시선 처리만 신경 써 주시면 됩니다. 아, 되게 중요한 노하우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분 또 있으세요? 지금 네. 마이크 좀. 아니 잠깐 마이크. 마이크. 네. 눈이 쩌든데 트대 나오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나오려면 일단 그 앞트임이나 옆트임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선글라스를 끼고 찍으세요. 눈을 아예 가려버리는 거예요. 단점은 감추면 돼요. 눈이 지금 제가 지금 질문자분 눈을 보니까 안 보이거든요. 네. 그 눈은 어떻게 안 돼요. 선글라스를 쓰세요. 조직구가 강하시네. 네. 선글라스를 쓰세요. 아우 재밌다. 아, 자, 뭐 아니면 정 안 되면 이렇게 최대한 눈을 자기 눈을 벌리고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눈을 조금이라도 크게 나오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조명을 이거. 활용하시면 돼요. 긴장합니다. 긴장합니다. 자, 자, 얘가 뭐냐면 멋집니다. 휴대용 조명 장치예요. 여기 조명 좀 꺼줄 수 있나요? 잠깐만 되나요? 꺼주시겠어요? 네. 자, 깜깜하고 칙칙해 보이고 굉장히 피곤해 보이죠? 네, 많이 씩씩해 보이시는데요. 한 끼도 못 네. 먹었어요 오늘. 네. 네, 하루 종일 강의가 있는 날이라 한 끼도 없는데 좀 주시겠어요? 네. 자, 하나는 왼쪽에서 살짝 비춰줍니다. 다르죠? 네. 자, 이 팔은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네. 카메라 안에서는 안 나와요. 네. 자, 얘는 이쪽에 바닥에 놔두고 오른손으로 조명을 하나 들고요. 왼손으로 사진을 찍으면 눈이 더 반짝거리겠죠. 그러면 작은 눈도 보여요. 동공이 예뻐지는 맛. 그렇죠. 네. 아.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아, 저 눈 너무 슬퍼. 저 여자의 아픔을 내가 같이 공유하고 싶어. 저 남자의 슬픔을 내가 껴안아주고 싶어. 모성애 생기는 장면이나 부성애나 이런 애정이 생기는 장면들 보면 주인공들 눈에는 조명이 비치고 있어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 보면 눈에 이렇게 뭐 하얀 거 있죠? 네네네. 100% 조명입니다. 눈에 백태가 낀 게 아니에요. 네, 조명이에요. 네. 연예인들 또 다른 액세서리 잠깐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뭐 다른 특별한 게 있다면 네. 아주 작은 기능으로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리 계셔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혹시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어안 렌즈 편을 펼쳐 보시면 얘는 물고기의 눈 모양처럼 생긴 렌즈입니다. 그래서 우리 표지에 교재 표지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사진인데요. 한번 예. 네. 제가 실제로 화면 보여드릴게요. 전환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완전 신기해. 자, 이걸로 위치 조절을 하면 자, 우리 MC분을 제가 가까이 가볼게요. 자, 요렇게 잘 나옵니다. 나오나요? 네? 네, 자, 잘 거꾸로 나와요. 제가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게. 우와. 자, 여기에 조명 하나 켜줘요. 자, 세팅 들어갑니다. 자, 자, 어디에서 꼭 조명이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는 것 같죠? 자, 조명 빼볼게요. 이대로. 아, 밋밋하죠? 자, 피부 뽀샤시. 자, 요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밝기나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굉장히 특이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취재 당하는 느낌인데. 네. 네. 몰카 거야? 느낌도 있고. 약간. 네. 재밌는데요? 예, 이런 용도의 액세서리들은 가격이 비싸지가 않아요. 제가 이걸 직접 팔지는 않지만 인터넷에 무슨 사과몰이라든지 아니면 찍스라든지 이런 관련된 업체들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시면 싼 건 10,000원, 비싸면 20,000원이에요. 좀 아주 좋은 거 한 3, 4만 원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1, 2만 원짜리로 사시면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클립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그렇죠. 네. 카메라가 위에만 달려 있는 거라면 앞쪽에도 쓸 수 있어요. 셀카 찍을 때도
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힘드실까봐 그건 제가 자제할게요. 네. 카메라가 위에만 달려 있으면 다 사용, 전기종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액세서리들이 있고요. 이 핸드폰을 직접 거치해서 쓰는 삼각대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카메라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액세서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건 뭐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보시면 되는데 검색하면 여러 군데에서 다 일일이 하나씩 찾아봐야 되잖아요. 책 한번 펼쳐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자, 또 궁금하신 분 있으세요? 네. 보통 이제 인물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풍경에 대해서 저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예,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잖아요. 그 초점을 맞추는 가까이 있는 거를 이제 초점을 맞추고 또 바깥으로 하는 그런 어플을 사용하지 않고 예. 쉽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초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팁을 좀 주신다고 하면은 가까이에서 찍으시면 돼요. 예. 자, 내가 어떤 놀이터를 갔어요. 또는 풍경이 있는 뭐 풍경 사진이라고 하셨으니까 꽃이 있어요. 초원이 있고 꽃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꽃은 선명하게 하고 배경은 흐리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문명 혜택 따윈 받고 싶지 않아. 어플을 쓰고 싶지 않아요. 오리지널로 그렇게 찍고 싶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각 꽃에서 최대한 가까이 가세요. 그래서 꽃에다가 터치를 해서 꽃에다 초점을 맞추세요. 그리고 촬영을 하시면 배경이 흐려져요. 근데 난 그걸로 만족을 못 하겠다. 그런 분들은 클로즈업 필터로 하고 있어요. 클로즈업 필터. 그것도 물론 카메라 액세서리인데 아까 이런 것처럼 폰카에도 쓸 수 있는 클로즈업 필터가 있어요. 얘를 사용해 주시면 그 부분 가까이에 있는 꽃은 선명하고 배경은 완전 흐리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로즈업 필터와 가까이 근접 촬영. 초점에서 접사로 찍는 것과 예. 책에도 잠깐 보면 나오는데 접사로 찍는 것과 그 그냥 일반 초점을 맞춰서 찍는 거는 예.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굉장히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음식 사진이나 이런 거를 찍을 때 네. 찍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예.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디카들과는 다르게 폰카에는 업그레이드 되기 전과 그러니까 요즘에 갤럭시 노트 3가 그래도 최근에 나온 거죠. 네. 갤럭시 노트 2까지는 문자 모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접사 모드, 가까이에서 찍을 수 있는 모드인데 그걸로 하면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도 찍을 수 있었어요. 글자들까지도. 근데 3로 나오면서 그 기능이 사라졌어요. 근데 예전 기종들에는 아직도 그 기능이 많이 있어요. 꽃 모양이 그려져 있는 아이콘을 찾으시거나 문자 모드를 찾으시거나 클로즈업 촬영. 그건 어디에 있느냐?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시면 포커스에 보면 인물, 풍경, 꽃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있습니다. 이 중에서 꽃을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배경을 흐리게 찍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마이크 좀 마이크 앞으로. 주세요. 네. 저는 이제 사진을 배우질 않고 그동안 이제 페이스북 하면서 3만 장을 찍었어요. 지금 와. 기록을 보니까 몇 장을 3만 장. 3만 장이요? 네, 근데 와. 지나가다가 꼭 이렇게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저 장면을 놓치고 싶지 않은데 그 자꾸 이제 그게 자꾸 놓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네. 때 어떻게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급하게. 네, 급하게 예. 잘 찍는 방법. 카메라까지는 딱 준비를 해요. 내가 아. 저쪽 가면 뭔가 그러니까 촬영 준비까지는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예, 예.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때 그 터치 이게 되게 잘 안 예, 되고. 터치가 안 되죠. 예, 근데 그거 어떻게 좀 찍는 기술 없나요? 기술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런데 기능이 있습니다. 예.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AF 기능 중에 그 포커스라는 기능 중에 포커스. AF와 MF가 있어요. 한글로 바꾸면 자동 초점, 수동 초점 기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동 초점 기능을 선택하세요. 이 수동 초점은 내가 설정해 놓은 그 상태에 똑같은 거리만 유지하면 앞을 찍든 뒤로 돌아서 찍든 위로 찍든 아래로 찍든 그 거리만큼은 무조건 초점이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해결됐죠. 터치를 안 해도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터치로 초점을 미리 안 잡고 촬영할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방법. 움직이는 대상일 경우에 내가 초점을 맞춰도
그 대상이 움직여 버리니까 찍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연속 촬영 모드라고 있어요. 아, 네, 네. 예. 아니면 버스트샷. 예. 아니면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 아이콘. 달리는 아이콘. 달리는 아이콘이나 버스트샷 내지는 연속 촬영 모드. 요걸로 촬영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려면 용량이 커야 돼요. 그때그때 지우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카메라의 사진들 때문에 다른 기능들이 작동을 안 해요. 예, 많이 지우셔야 돼요. 그리고 백업을 생활화하셔야 돼요. 자동 엔드라이브. 예, 그렇게 하시면 잘 찍으실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또 질문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점. 아까 온라인에서 예. 유병혁 씨인가? 온라인 길거리에서 캐스팅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어, 이거 여쭤봐요. 모델을 네, 모델을. 아, 모델은 꼭 장소나 이런 거에 가리지 않죠. 그쵸. 이쁘면 또는 귀여우면 또는 잘생겼으면 일단 걸죠. 말을. 어떻게? 말을. 말을. 그리고 제 명함 받아보신 분들은 되게 아시지만 특이해요. 네, 되게 특이해요. 네. 버리기 아까워요. 네. 좀 특이하거든요. 그리고 튼튼해서 이를 쓰시거나 예, 어떤 커팅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함부터 주지 않아요. 아깝잖아요. 그쵸. 물론 제가 5,000장이 넘게 한꺼번에 찍어서 명함이 많기는 한데 길거리 가다가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인사를 합니다. 네. 사기꾼 같이 안 보이려고. 예. 제가 사진을 찍는 사람인데 시간이 되신다면 1분만 시간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아. 1분 지나면 가셔도 된다고. 네. 근데 후회하실 거라고. 작업 멘트 괜찮으신데요? 작업 멘트 네. 남들보다 미인분한테 이렇게 다가가기 쉬우시겠어요. 예. 아무래도. 뭐 밥 먹는 것만큼? 이 자신감. 사진을 괜찮은데요? 자, 선정은 좀 이따 하겠지만, 네, 질문 있으세요? 네. 마이크. 마이크 네. 주세요.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냥 방송에 나가셔서 전 국민을 웃겨주셔도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DSLR하고요. 그다음에 디카하고 그다음에 폰카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네. 폰카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네. 이걸 한번 느낌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폰카도 발전하고 디카나 DSLR도 발전할 텐데 5년 후에는 폰카는 어디까지 발전될 거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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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첫 번째 폰카의 장점. 디카와 DSLR과 다른 점은 첫 번째는 뭐겠어요? 휴대성. 휴대성이죠. 두 번째는 디카나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을 쓰려면 최소 몇만 원에서 많게는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들은 190만 원 정도 합니다. 맞아요. 네. 물론 대한민국 어둠의 제국에서는 공짜로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걸리면 큰일 나세요. 그 정품 쓰세요, 여러분들. 네. 근데 폰카는 대부분이 무료가 많습니다. 물론 유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어플들은 무료에는 기능이 5가지만 있어요. 우리가 아까 시연했던 카메라 360에도 유료 기능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폰카는 내가 찍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찍을 수 있고요. 내가 저장하고 싶을 때 아무 데서나 저장할 수 있어요. 핸드폰에 저장하거나 내지는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저장을 하거나.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물론 요즘에 DSLR이나 하이브리드 카메라들도 와이파이로 해서 사진을 올리거나 이런 기능들이 있지만 그거 하려고 DSLR 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폰카의 가장 좋은 점은 전화도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앞으로 5년 후 어떻게 발전할 것 같으냐. 요즘에 이제 손목에 차는 핸드폰이 생겼죠? 네. 이제 그때쯤 한 5년쯤 지나고 나면 그 휘어지는 LCD가 아니라 휘어지는 뭐 디스플레이. 아무튼 디스플레이 네. 제품들이 지금 시판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손목에 평소에 시계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바라보고 있다가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툭 치면 빠져서 이렇게 딱 피면 그걸로 찍고 이 상태에서 확대시켜서 잘 나왔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넷플릭스에 나오는 거 비슷하게. 그건 좀 약간 과장된 것 같아요. 그런가? 조명이 어두워야 되거든요. 아. 여러분들 사진을 보는데 밝기 조절해야 되는데 대낮에 하얀 하늘 아래에서 이거 아무리 키워봐야 안 보여요. 아, 그렇죠. 네, 그건 현실적으로 좀 더 잘 보이려면 어두운 곳이 필요한데 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뭐 여분으로 한 두 개, 세 개 정도를 똑같은 기종이면 붙여서 하나의 화면처럼 그 기술은 아직 현재 있거든요. 핸드폰 4개, 5개를 이렇게 딱 놔서 디스플레이 해놓고 한 화면을 영화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매끄럽게 합치기 기능 같이 이런 걸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빔 프로젝트처럼도 요즘에 영화도 핸드폰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네. 빔 프로젝트를 쏴서 이미 몇 년 전에 나왔어요. 네. 이런 것처럼 이제 핸드폰으로 영화를 실제로 찍는 라이브 영상처럼 막 뭐 남극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큰 카메라를 가지고 가면 보온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화질이 더 좋아지겠죠. 렌즈 기술도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남극 탐험을 하러 갈 때 이만한 1억짜리 카메라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한 10대 정도를 주머니에 넣고 배터리 허리에 차고 몸에 닿아 있으면 따뜻하니까 오래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계속 찍는 거죠, 영화를. 왜? 우리 책에도 설명돼 있고 요즘 많이 쓰고 있지만 흔들림을 잡아주는 도구들도 있어요. 핸드폰용. 영화 찍을 때나 영상 찍을 때나 광고 찍을 때 쓰려고. 그런 걸로 해서 찍게 되면 사진이 엄청나게 다양해지겠고 이 사진을 붙여서 영화 또는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겠죠. 5년 후에는. 빛으로 충전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쵸. 머리에다가 모자 쓰고 태양열 충전하는 것도 현재 있으니까요. 아니면 요즘에 핸드폰 이거 뭐 돌리거나 이렇게 흔들면 그 운동 운동 에너지로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되잖아요.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하고 아주 간단하게 배터리 차고 다니면 돼요. 무겁잖아. 네? 아프리카 가는데 남미 가는데 그 정도는 차 줘야 오래 가겠죠. 전기를 꽂을 곳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재밌게 잘 되게 들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저기 그 다음 주 포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월 15일에는요 신인철 저자님의 미술관 옆 MBA라는 책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되게 독특한 제목이잖아요. 내용도 굉장히 독특하고요. MBA 제대로 경영을 하기 위해서 미술관에서 배워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월 22일에는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원부 교수님이 나오세요. 그래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는 설날 연휴 때문에 포럼이 쉽니다. 그래서 2월 달로 연기가 되고 1월 달도 또 풍성한 저자님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북포럼 페이지가 있고요. 현재 1,513명 좋아요입니다. 그래서 빨리 2,000명이 되어야 될 텐데 많이 도와주세요. 네. 저희 그 북포럼 그룹은 자유롭게 지금 셀카 사진 올렸던 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이트니까요. 그런 그룹이니까요. 많이들 홍보를 해주시고 현재 오늘 아까 확인해 보니까 3,700명 넘었습니다. 곧 4,000명이 될 것 같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칼럼니스트 포럼을 계속 쓰고 계시고요. 언제든지 본인의 어떤 관점이나 이야기를 글로 남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칼럼으로 해가지고 계속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이고 죄송한데 화면 전환 한 번만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아까 셀카 사진 몇 장만 소개를 하고 네. 뭐 의견 조금만 말씀해 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재밌는 사진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네. 방금 이상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네. 자, 뭐 이런 사진입니다. 네. 조정문 멋있는데요? 선생님. 네. 이걸 셀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셀카- 배경인 거죠. 네, 저희가 배경인 저희 거죠? 저희가 배경. 네, 배경이고. 네. 이런 사진 있고요. 그다음에 자, 요거는 있고. 자, 뭐 이런 사진 있습니다. 셀카 아닌 것 셀카는 같은데? 아니고. 몰카 아니에요? 몰카야, 몰카. 이게 무슨 어떤 효과를 이용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송혜 선생님. 오. 네. 네. 셀카 처음 찍어보셨다고요? 진짜요? 이야. 네. 되게 잘 찍으셨습니다. 코멘트를 좀 해주신다면.
처음 치고는 훌륭합니다. 각도가 제가 잘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오늘은 나오진 않으셨는데 예전에 찍었던 이거 뭐 오. 많이 찍은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색깔 달인이에요 거의. 한두 번 찍어 보신 분이 네, 아니죠. 네, 달인이에요 네. 지금. 원래 피부가 이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그쵸. 좀 무섭죠 그러면? 아,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진 어, 나왔습니다. 이거 뭐야? 이경현 선생님. 두 장씩 지금 찍으신 건가요? 이야. 실무가 달라요. 자, 이게 프레임의 승리인 겁니다. 프레임의 승리. 눈이 커 보여요. 네. 자, 네. 실물은 저 뒤에 계시거든요. 어디 계시니까? 저기 네. 가운데. 네. 못 찾으실 모습 거예요. 가면 어떡해. 안 보이잖아. 자, 야 이거는 좀 심하지 어, 않나요? 누구야? 이거 저자님 좋아하시는 그런 네. 표정 아닌가? 남자는 좀 아. 이런 포즈를 좀 피해 주시는 게 아 우리 선생님. 근데 이거 얼굴이 좀 길어 보이시는데요? 로우 네. 앵글로 찍는 눈을 좀 키우셔야 되겠네. 자, 셀카 있고 아이고. 굉장히 사진 많습니다. 야. 나중에 한번 평가를 해주시고 선정을 좋은 해주시면 사진 되고요. 많네요. 예. 자, 이 사진은 꼭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네. 이걸 셀카를 올리라고 했더니 이걸 이런 사진을 막 올려주고 해가지고. 이분 친구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친구 차단하기 딱 좋은 것 네. 같아요. 와.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저자님 최고입니다. 오늘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한 장 한 장 찍으실 때 물론 핸드폰으로 쉽게 찍으실 수 있겠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하시고 촬영을 하신다면 본인이 찍는 사진도 좋아지실 거고요. 타인을 만약에 촬영을 하신다면 나쁜 모습 말고 아름다운 모습을 찍을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긴 시간이지만 제가 좀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시선 처리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됐던 것들이 마음에 좀 걸리긴 하는데 재밌었으면 된 거죠. 네, 완전 재밌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포럼은 여기까지입니다. MC분들 수고하셨습니다.